창업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스 승계 전차주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비자님이 보신다면은 이 부분은 모피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소비자님은 다른 부분에서 컨텐츠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 것은요, 이 분야의 전문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에게 맞추어서 강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은요, 재무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으시거나 중고자동차와 관련된 관심이 있거나 백그라운드가 있으신 분, 자동차 영업하셨던 분, 리스렌트 영업하셨던 분, 아니면 캐피탈이나 이쪽 분야에서 종사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교육입니다. 평생 하실 수 있고요. 그동안에 쌓인 노하우를 하나의 이제 장표로 시스템으로 녹여서 소비자하고 대화하는 과정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맘이라고 합니다. 맘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모피 에셋 매니저라고 해도 되고요. 매니저라고 해도 됩니다. 모두 모피에서 종사하시는 전문가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모피는 모빌리티 파이낸스고요. 에셋 매니저입니다. 자산 관리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단순하게 중고자동차 매매, 리스 영업 이 부분을 벗어나서 소비자님의 전반적인 차라는 자산을 관리하고 부채와의 관계를 모두 종합해서 합리적인 선을 제시해 드린다. 이런 의미에서 SM 매니저가 됐습니다. 그냥 매니저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예, 오늘은 전차주 편이다 보니까 전차주는 약정을 실질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새 차를 선택해서 리스 약정을 마치고 정해진 기간까지 다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세상이 급하게 바뀌잖아요. 그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정한 내용에 변경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변경이라는 것은 그만두겠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로또를 맞아가 돈이 많았을 때에도 더 좋은 차가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캐시플로가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캐시플로에 맞춰서 변경하고도 싶거든요. 그럼 종료를 해야 되잖아요. 아주 어려움에 처해서 이제 차가 불필요하게 됐어요. 또 회사 같은 경우에 직원이 나가서 차를 세워두게 됐어요. 약정한 기간을 다 못 채웠으니까 어떻게 돼요? 페널티가 나오잖아요. 그죠? 약속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을 어긴 쪽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리스라는 약정을 서로가 리스 회사하고 소비자가 약정을 해놨는데 그걸 어겼어요. 과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페널티율이 커요. 그 근본적으로는 리스 약정을 할 때 이거 끝까지 요 조건으로 잘 사용하고 마무리합시다라는 선의의 계약이 돼 있는데요. 그걸 어겼기 때문에 페널티가 나옵니다. 신차일 때는요, 그 차값의 한 40%까지도 가요.
굉장히 무겁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부담은 줄어들더라도 페널티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매우 비쌉니다. 페널티 때문에 리스 못하겠네. 이건 또 아닙니다. 리스라는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면세 구조라서 그래요. 근데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해놔놓고 어겨버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리스 자체는 좋다. 그런데 계약 변경은 내 탓이다. 소비자 이용자 탓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스 회사의 피해를 보상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리스 메커니즘 전체적으로 페널티가 많아서 쓸 수 없는 상품이다로 전가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그와 이는 다릅니다. 예.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전차주가 더 이상 약정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한 달 한 달 리스료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죠? 차는 세워둬도 감가가 된단 말이에요. 시장 가치도 같이 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게 처분하는 게 최고입니다. 빠르게 처분하려다 보니까 그 잘 안 되거든요. 첫째, 금융이 붙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둘째, 중고자동차가 돼버렸어요. 내가 리스 계약을 처음 할 때는 신차였거든요. 전 세계 표준입니다. 어떤 차에 어떤 등급이 어떤 옵션 어떤 색상을 넣으면은요 가격 똑같습니다. 품질도 똑같습니다. 공장에서 찍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년 된 차, 2년 된 차, 3년 된 차 다 다릅니다. 그 차는 그 하나의 가격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는 그 하나밖에 가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가격은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왜? 실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를 한 가격이 중고자동차 가격이거든요. 그럼 계약이 돼봐야 중고자동차 가격을 알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중고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소나타 3년 탄 거 6만 킬로 타면 얼마예요? 내 2천만 원 갑니다. 이거는 추세선이죠. 시세. 그 비슷한 차들이 거래된 시세가 2천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파시는 분이 나는 2,200 아니면 안 팔어.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봐도 200만 원 비싼데도 저 차가 그래도 왠지 끌려. 에이 조금 더 주고 좋은 거 사지 뭐. 계약하시잖아요. 그럼 중고자동차 가격 2,200입니다. 시세를 보니까 2,000인데 왜 2,200에 샀어요? 비싸게 샀네. 뭐 소위 말하는 눈탱이 맞았네 이러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정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가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요. 시세는 2천 가는데 1,800 정도라도 빠르게 처분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빨리 좀 사갔으면 좋겠어. 보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에 이럴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 중고 구매자 입장에서 2천인데 1,800이 내놨네?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예. 전차주는 손인데도 불구하고 후차주는 꼭 그거 먼저 생각합니다. 뭔가 하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진단 평가도 하고 검차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이 조금 급한 면이 있어서 급매로 처분하는 거예요. 1,800이에요. 좋잖아요. 그죠? 사인해요. 그럼 1,800에 사는 거예요.
그럼 시세가 2천인데 1,800에 샀으니까 뭐 가다 서다 하는 차를 샀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고차 값이 1,800인 거예요. 중고자동차 시세와 중고자동차 가격은 이렇게 다릅니다. 중고자동차 가격은 매매를 기준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입니다. 네, 이쯤 정리해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차주가 빠르게 끝내려다 보니까 금융도 알아야 되고 중고자동차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반 소비자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차잖아요. 그죠? 손해보면 안 된다. 뭐 리스크 요인들은 인터넷만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고 싶겠죠. 그래야 되겠죠. 내 차니까요. 그죠? 그런데요. 거기에는요, 인터넷, 뭐, 요즘 AI가 답도 해주거든요. 그런데 쭉 보시면은, 마케팅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가능성 있는 얘기가 2배, 3배, 4배, 뭐,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소비자는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정보라고 흡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도 크고요. 거래도 안 되고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게 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부채. 내가 약정을 한 이 리스 약정의 중간 시점, 내가 끝내려는 시점에 부채가 얼마인가? 이거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럼 부채는 고정되는가 아니면 유동적인가? 여기에 대한 개념도 잘 써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승계하려는데요. 그러면은 네, 상한 스케줄 받아주시고요. 해지 정산서 받아주시고요. 반환 정산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분들은 뭘 요구하냐면은요. 반환 정산서 받아주세요. 요것만 얘기를 해요. 앞에 사람하고 차이가 좀 나죠. 그죠? A, B라고 하면은 B가 더 똑똑하죠. 그죠? 마케팅 측면에서요. 그런데 소비자에게는 반대로요.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거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앞에는요. 그래도 해지정산서, 반환 정산서를 다 받잖아요. 그죠? 해지정산서는요. 내가 약정은 했지만은 비록 내가 이제 위반을 해요. 하지만은 그 부채는 다 상환하고 내가 끝낼 테니까 그렇게 해줘 이러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는 좀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그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돈 다 갚을 테니까 이거 끝내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페널티를 확 낮춰줍니다. 실질적인 어, 리스 회사의 손실만 받고 끝내줍니다. 종료를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페널티 아유 난 모르겠어요. 차 가져가세요. 아니면은 이거 끝내고 싶어요. 돈 다 갚는다는 전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페널티가 부과가 돼요. 차에 대한 감가를 오롯이
리스 회사에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한 페널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A는 이 두 개를 다 보겠다. 그래도 소비자님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 편이고요. B는요, 후자만 받습니다. 반환 정산서 주세요 그러면 소비자는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게 그 말 같아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게 그 말 같습니다. 예. 그 반환 정산서를 받거든요. 거기에는 페널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도 영업원도 보는 숫자는 아주 큰 손실을 보게 돼요. 한 3, 40%에 육박하거든요. 페널티가 그렇게 붙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해지 수수료만큼 줄여드리면은 고맙다고 합니다. 원래 해지 수수료 내고 정산하면 되는 부분인데 페널티를 보여주고 해지 수수료로 내려왔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모르는 소비자님이 보시면은요, 그죠?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거든요. 돈 좀 버셨겠어요, 그죠? 예, 고수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의 격차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이 되면 안 되겠다. 소비자가 정확하게 알고 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내 차량 번호하고요. 모바일 번호만 입력하면은 입력 폼이 나와요. 입력 폼에는 이 부분을 쓰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약정을 본인이 하셨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입력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 모피 시스템에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이 리스 약정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미 확정이 됐어요. 이거 끝까지 이행을 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리스는요. 예, 60개월 돼 있네요. 그죠? 그럼 변수는 뭐냐? 최종 납부한 해차입니다.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 요 중고자동차 시세요. 그죠? 요겁니다. 두 가지 변수예요. 60개월 중에서 내가 20개월 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번 돈을 냈다는 얘기예요. 리스료 86만 3천 원씩 20번 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총 납입한금에 1,700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1,700인데 이것을 분류를 해보니까요. 원금은 900 상환됐고 이자를 700이나 상환을 했네요. 그죠? 이자 등입니다. 네. 취등록세도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러면은요. 내가 1,700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차량 가격 6,500에다 취득원가 6,800 중에서 1,700을 냈으니까 4,100 남았네요. 소비자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미상환 금액은요. 5,900이나 남았어요. 차이가 크죠? 그동안에 내가 900밖에 안 갚았다는 얘기예요. 6,800 중에서 900 갚았으니까 5,900 남는 거예요. 이 숫자가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소비자하고 리스 영업하시는 분하고 그러니까 승계 전문가라는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소리야, 나 그동안 1700만 원 냈어. 86만 3천 원 곱하기 20개월 하면 1700만 원이야. 그래서 4100만 원밖에 안 남았어. 이거잖아요, 소비자는요. 우라통이 터지죠, 그죠? 1700이나 냈는데. 그러면은 승계 전문가는 이거 모르잖아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 아닌데도 아니다는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죠. 모피에 오시면은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1700만 원 낸 거는 맞습니다.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상환 금액이 아직도 5,900이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리스 약정은 소비자가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승계 전문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소비자님이 어디선가 이렇게 약정을 해 오신 거가 중간에서 이제 평가하는 거잖아요. 이자가 이렇게 많아요. 보니까 막 10%대 돼요. 실질적으로 물어보면은 저금리 3, 4% 알고 있어요. 이 보증금, 뭐 선납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잘 계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어쨌든 계약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부채는 5,900이 남았어요. 싫더라도 내 상황이에요. 그래 부채가 확정이 돼요. 근데 이 부채는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후차주를 못 찾았어요. 정리가 안 됐어요. 또 한 달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21개월 차가 되네요. 저희 시스템으로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미래의 가치, 내가 3년 후에 얼마지? 이렇게 4년 후에 얼마지? 수정해서 시뮬레이션 해보시라고 수정값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21개월 하고 1700 요거 잘 보세요. 다시 보기를 클릭하면 1800으로 바뀌네요. 돈 냈잖아요. 그죠? 미상환 금액은 떨어졌어요. 눈에 잘 안 들어오죠. 그죠? 36으로 바꿔드릴게요. 학부이도록요. 클릭하면 5천만 원 떨어지잖아요. 3100 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이게 정상금이거든요. 상한, 반환, 승계 이렇게 실시간으로 구해줘요. 이거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요즘 완납승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차를 가지고 오면 무조건 이득이기 때문에 아직도 반환하냐고 얘기를 해요. 무조건 승계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완납승계 해주겠다고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보증금 다 날리고 150만 원 더 내면은 반환하면 끝나요. 근데 승계를 하려고 보니까요. 보증금 다 날리고 4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끝낼 수 있어요. 손해잖아요. 반환하는 게 맞아요. 물론 반환할 때는 감가가 있으니까 감가가 한 3, 400 나온다면은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죠? 똔똔이다 그러면 반환하는 게 맞아요. 깔끔하잖아요. 여기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계속 휴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상한 매각은 굉장히 비싸요. 페널티 다 내고요. 내 명의로 이전을 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판매를 할 때 부가세까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권하지 않은 방법은 맞아요. 이렇게 세 개의 금액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실시간 봐야 정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채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고자동차 시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세하고 내가 매매하는 금액하고는 틀려요. 저희 시스템 백그라운드에는요 시세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중고차 가격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여기 있네요. 내가 입력한 거죠. 이건 소비자 화면이니까요. 소비자가 원하는 금액을 입력해 보셔라. 이렇게 저희 시스템은 주어져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뭐
많잖아요. 그죠? 헤이딜러, 엔카, KB, 차차차 중고 사이트들 많잖아요. 가서 넣고 싶은 거 보시고 나한테 합당한 거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4천만 원 이렇게 받고 싶어요.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보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좀 아까는 마이너스였는데 오히려 돈도 받고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하네요. 그죠? 그리고 마무리를 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 있어요. 대부분요. 이게 부풀려져 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냐 하면은요. 여기 보면은 879 왔네요. 그죠? 551에서 879네. 와, 많이 늘었다. 그죠? 네. 879명을 분석한 결과요. 어디가 있지? 네. 시스템 봤죠? 예. 요거 봤네요. 그죠? 분석한 결과요. 시세보다 많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중고자동차 판매 사이트에서 보셔서 그래요. 거기는요. 이미 팔린 차를 상품화를 시켜서 소비자를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세금까지 붙어 있는 가격으로 소비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 가격을 어쨌든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승계가 안 돼요.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차 사러 갔는데 기스 있는 채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가져가겠어요? 안 가져가잖아요. 그죠? 상품만 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 돈이거든요. 전차주가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통상적으로 차량 판매 가격의 한 90%, 80에서 90% 정도 보시면 돼요. 그 금액에서 아마 승계가 될 거예요. 낮추면 낮출수록 빠르게 승계가 되겠죠. 그죠? 그 블로그 같은 데 써놓은 거 보세요. 빠르게 승계됐다. 그 빠르게 소비자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차는 시세가 있거든요. 중고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 동떨어지게 거래가 안 됩니다. 그죠? 비슷하게 갔을 때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소비자의 생각을 직접 입력을 해서 모피 전문가와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4,500 갔어요. 입력해보세요. 500만 원을 돌려받네요. 그죠? 보증금 1,300에서 500 돌려받으니까 뭐 손해가 크지 않네요. 교체해서 탈 수도 있네요. 그죠? 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으로 하지 마시고요. 직접 숫자를 보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리스 약정을 했다. 그러면 일단 모피에다 등록을 하십시오. 등록하는 데까지 무료입니다. 이 화면까지 무료입니다. 오셔서 맨날 보셔도 됩니다. 고쳐보세요. 예. 아유, 나 저기 오늘 샀는데도 불구하고 24개월, 한 2년 타면 얼마지? 이렇게 눌려보세요. 아, 중고차 값이 그래도 내 새 차 값 6,800인데 내 차는 뭐 안 떨어져. 내가 깨끗하게 타니까 그냥 6천 이제 100만 원 떨어져서 6,400밖에 400까지는 갈 거야. 뭐 희망 섞인 전망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그럼 1,700만 원을 돌려받네요. 그죠? 보증금 회수하고도 얼마입니까? 한 400 돌려받네요. 그죠? 땡큐죠. 하여튼 이리저리 해보십시오. 그렇게 등록해서 시뮬레이션 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551에서 879까지 갔네요. 그죠? 저희는 서버 용량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물량으로 나올 때까지는 아니 몇 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진들은 다 돈 내신 분들입니다. 10,000원씩 내신 분들입니다. 네이버 엑스퍼터에 가면은요, 리스 승계하시면은 저희 모피께 나옵니다. 거기에
만원 결제하시면은 이렇게 후차주를 찾아드려요. 자동으로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격이 정직하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만원을 왜 받냐? 무료로 해놔놓으면 여기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잔뜩 이 판을 차지하실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없는 매물도 많아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원을 받았더니 불만들이 많아요. 돈 받는다고요. 이제 전차주 입장에서는 만원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건 실매물이야라는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건 다 실매물들이에요. 물론 지금은 다 팔린 차들입니다. 예, 몇 개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네, 실매물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승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3만 원을 돌려드려요. 원래 이 등록 비용이 3만 원인데요. 2만 원을 할인해 드렸어요. 너무 지금 차도 처분해야 되는 입장에서 비용 지출이 가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승계가 되면은 3만 원을 돌려드립니다. 할인된 가격 저희가 부담하고 3만 원 돌려드립니다. 네이버 엑스포터 수수료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손해입니다. 만 원 받는 게 그죠?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후차주 입장에서는 실매물을 보실 수 있는 인증 역할로 저희가 만 원을 받습니다. 만 원을 지급하시면은 바로 노출이 됩니다.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료입니다. 여기까지는 무료니까요. 한번 등록해서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 이러한 일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응을 해드리는 일이 마음의 역할입니다. 예, 모빌리티 파이낸스 아셋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부채를 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차는 부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값, 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자산은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요. 사용량에 따라서 변하고요. 경제 현황 인디케이션 그 현황에 따라서 경제적 요소에 따라서도 변하고요. 사고 유무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구매할 의사가 있어야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도 변합니다. 정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하냐? 처음에는요, 사고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산 고유의 가치의 하락 부분이잖아요. 그럼 사용량, 고장 여부 이런 거 보셔야 되잖아요. 평가입니다. 평가 레포트 들어와야 되고요. 보험 사고조회 해야 되고요. 사고조회 하는 데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평가하면서 체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시세도 보고요. 중고자동차 가격을 어느 정도 범위에 들어가도록 데이터를 구성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채와 자산을 정산하는 업무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 업무를 지원하는 게 맘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모피는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요. 소비자 등록하면은 그 화면을 실시간으로 맘과 소비자가 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요. AI가 백그라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실시간 공유를 하면서 조언을 해드릴 수 있고 빠르게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고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는 일이 우리 SM 매니저가 하실 일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중고자동차 잘 알아야지만 저희와 같이 교육을 어느 정도 하시면은요, 현장 점검은 진단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고 소비자에게 설득해낼 수 있는 정도의 교육으로 충분하고요. 부채는 저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드리고요. 정산 금액도 저희 시스템에서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들고 현장을 다니면서 영업하셔도 되고요. 그림처럼 시스템을 갖추고 상담에 올인하셔도 됩니다. 아주 전문적이고요. 레포트를 최종적으로 발행을 해드립니다. 레포트는 유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누나 없이 레포트를 또 달라 그래요. 이거 다 인건비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일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물론 이 레포트 구성은 AI가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레포트가 나가는데 꼼꼼히 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레포트는 3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모피 매니저와 상담을 하시고요. 그 기업일 경우에는 또 이 차를 정리를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죠? 그때는 기업이니까 뭐 3만 원 지급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레포트 받아서 처리하시고 대신에 이제 세무까지 저희가 회계 세무까지 저희가 마음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포트 구성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 번호 제가 지웠습니다. 이렇게 차량 번호하고 기준 일자가 들어가고요. 차량 자산 가치 평가부터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차에 대한 중요 포인트를 얘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금융 리스크도 진단해 드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수익률. 저희 시스템에서는 약정서만 들어가면 수익률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인다, 이거는 빠르게 정산하는 게 좋다, 유지하는 게 좋다 등등 평가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리스크, 다음에 예상 손실 등을 전체적으로 봐드립니다. 예. 교체 주기 및 정비 수요도 대략 예측을 해드립니다. 그건 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대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추산을 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가이드는 이미 등록해서 우리 시스템에서 소비자가 그 변동된 결과치를 바로바로 보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약정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SM 매니저의 제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되십시오. 저희 모피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문가로 성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직업이고 미래형 직업입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더 진전이 되면은요,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전부 모바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소비자와 데이터 위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모피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깊이 고려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